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마이데일리의 윤욱재 기자님 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또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아, 네, 정말 이게 야구가 끝났는데도 이게 안 끝났어요 지금. 다이내믹합니다. 네, 다이내믹해. 지금 언제 끝날 거예요? FA 시장이 뭐 지금 하루에도 몇 건씩 계약이 터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기자님들께서도 정말 바쁜 겨울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 휴가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뭔가 하나 공지를 해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제 브런치가 네이버 TV와 유튜브 동시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부터 이제 적용 중인데 이제 네이버 TV로 보시는 게 좀 편하신 이제 기존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네이버로 그냥 시청하셔도 되고, 또 이제 유튜브가 또 편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골라서 시청하셔도 되니까요. 또 앞으로도 많이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도 옆에 띄워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오, 댓글도 꽤나 그러니까요, 벌써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봐가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가 뭐 어느 플랫폼도 놓치지 않고 잘 이제 팬분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녹화된 무편집 풀버전 기존대로 유튜브에서 오후 5시에 최초 공개되니까요. 라이브를 놓치신 분들이라도 혹은 이제 라이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5시에 또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뭐 속도가 더 빠른 것 같다, 혹은 이제 채팅이 더 편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솔님 같은 경우는 둘 다 틀어놓고 보고 계신데요. 근데 유튜브가 좀 이 송출 속도가 조금 빠른가 봐. 아, 이 속도가 차이가 있나 보죠? 둘 다 같이 틀어놓고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약간 메아리처럼 들리지 그러게.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유튜브로 이동할까나 야옹이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고, 시청자는 지금 유튜브가 2배가 넘는다고. 확실히 유튜브가 접근성이 조금 이제 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축구 승부 예측해주세요. 롯데 갈매기 TV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윤욱준이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요. 중요한 날이잖아 오늘. 오늘 월드컵. 아니 지금 아시아 팀들의 이런 이변이,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고 일본이 독일을 잡는데 대한민국이 우루과이 못 잡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세를 이어가야죠. 애국자 테스트. 애국가. 몇 대면? 저는 2대1 정도? 2대1로 한국 승리? 대한민국 승리. 2대1 좋습니다. 오늘 네.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도 또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가 또 승리를 또 염원을 해보면서 그렇습니다. MJJ님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 무슨 일이 있겠냐입니다. 네이버 별명은 지금 익숙한 아이디 분들 또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넘어오셨는데, 그래도 또 이제 네이버 TV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꼭 댓글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화팬으로서 폭풍 영입 너무 좋습니다. 다롱이 안녕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거 너무 비싸게 내려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한화 팬분들께서 하시는 경우는 사실 잘 못 본 것 같아요. 일단은 영입해서 너무 좋고, 다음 시즌 그렇죠. 이제 타선 보강이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사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어쨌든 외부 영입이라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외부 영입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한상님께서 FA 이적 보면서 프로는 돈이라고 해도 프랜차이즈가 너무 사라지고 조그만 리그에서 에이전트한테 너무 놀아나는 듯 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요번에 원소속 팀 잔류하는 선수가 정말 드물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다 팀을 옮겨가고 있는데, 그만큼 계약 규모도 정말 커진 그런 상황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클럽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FA라는 제도 때문에 사실 지금 또 셀러리 캡 이런 제도가 또 도입되면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타구단이 또 끼어드는 경우도 많고, 이적하는 사례가 저는 이렇게 많은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롯데 이야기,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롯데자이언츠가 뭐 오프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뭐 190억 유상증자, 진짜 총알 장전했다, 맞습니다. 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광남 선수와 4년 80억, 그리고 이제 노진혁 선수와 4년 50억 원에 계약하면서 약점이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포수 그리고 이제 내야수, 그렇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보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그 롯데 그 기다림이 지금 이제 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사실 선수단을 좀 많이 슬림화하려고 롯데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이제 롯데가 뭐 선수단 연봉 1위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뭐 규모가 큰 그런 팀이었는데,
그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거품을 좀 제거한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네. 예, 그런 작업을 거치면서 또 이제 셀러리 캡도 그 제도에 맞춰가지고 또 준비를 또 많이 했고요. 예,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전략을 갖고 했던 것이 이번에 아주 제대로 통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롯데자이언츠가 강민호 선수가 나간 이후로 네, 정말 맞습니다. 이제 안방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강남 선수를 데려온 거 또 환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또 내야수 사실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가 수비만 조금 더 탄탄했더라면 항상 얘기 나오는 거예요 롯데에서. 그니까요. 5강 갔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근데 이제 노진혁 선수가 올 시즌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수비가 그렇게 뭐 S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포지션에서도 제 목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롯데자이언츠 현재까지 행보 일단은 뭐 박세영 선수랑도 연장 계약했죠. 여기에 유강남 그렇죠. 노진혁까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롯데는 그러니까 계획대로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계획대로. 그러니까 뭐 가장 취약점인 포지션을 FA 2명으로 딱 보완을 딱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 지금 규모를 봐도 어떻게 보면 좀 오버페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맞아요. 네. 근데 롯데는 굉장히 과감하게 이번에 승부수 띄운 거예요. 예. 이렇게 질러야지 원소속 팀도 이거 옴싹달싹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원래 그런 전략을 이번에 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상대 구단, 그러니까 원소속 구단이죠. NC라든지 아니면 이제 LG라든지 진짜 큰 금액을 딱 베팅을 해버리니까 빠르게 지금 그 팀들이 이 플랜 B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라피모님께서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대호 있을 때 이런 영입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필 이대호 가고 나서 이 말씀도 많이 하시네. 그러게요. 네. 이대호 나가고 물론 이제 셀러리 캡이 확 빈 거기는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사실 이제 셀러리 캡 제도가 없었다 보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적재적소에 잘 영입한 것 같습니다. 이젠 선수들의 몫이니 다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수비가 약해서 내야수 FA 한다면서 수비가 물음표인 노진혁 LK90님께서도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누가 유격수를 보죠? 롯데에서? 현실적인 롯데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선수는 노진혁이었다. 이번에. 그래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 중에 최선을 선택한 게 이제 롯데자이언츠 현재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한화입니다. 한화 내 돈도 아닌데 오버페이면 어때?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던 말이 이번엔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한화 내년엔 달라요. 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가 진짜 근데 또 진짜라는 요 단어에 저희가 또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저희가 항상 하나 달라서 얘기를 해도 진짜 맞죠. 일단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맞죠. 정말로 달라진 모습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정민철 단장 시절에는 뭐 FA 외부 영입 없이 리빌딩 과정을 거치면서 이 팬분들께서 굉장히 좀 서운한 스토브 리그가 많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손혁단장 이제 폭풍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외부 FA인 최은성 선수 그리고 이제 내부 FA 장시환 선수와 계약을 마쳤는데 최은성 선수 6년 9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시환 선수와는 3년 9억 3천 그리고 이태양 선수 SSG에서 다시 한화로 복귀를 하면서 4년 총액 25억 원까지 3명의 FA를 영입을 했는데요. 선발뿐만 아니라 불펜 그리고 이제 외야 내야까지 커버 가능한 이제 최은성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정말 뭐 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다각도로 전력 보강에 나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화 행보 이태양 영입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영종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 뭐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내년 시즌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좀 뭐 유망주 선수들한테 좀 플레잉 타임을 뭐 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뭐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뭐 아직까지는 좀 기대만큼 뭐 올라오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확실하게 보강을 이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도. 그리고 마침 또 그룹에서도
화끈하게도 지원을 약속을 했고. 맞습니다. 네. 이런 게 또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 나오는 얘기, 하주석 선수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주석 선수가 또 음주운전으로 내년 이제 징계가 이제 7개월 정도 뭐 유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제 보강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3명 총액 3명을 영입하고 124억 원을 썼다. 또 다랑이 안녕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끼꼬님, 저 3명으로 뭐 크게 달라지려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FA 영입이 선수단에게 보내주는 메시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선수가 뭐 일단 영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갑자기 뭐 선수 한 명 안서 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만 이게 전력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그게 이제 뎁스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가만히 뭐 앉아서 있다고 뭐 유망주가 갑자기 크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영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선수 한 명 와서 뭐 확 달라진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영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민철 단장 때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는데 손혁 오고 나서 이런 성과 나는 걸 보면 손혁이 잘하는 건지 정민철이 못한 건지 좀 모르겠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장이 바뀌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구단 운영의 기조가 바뀌면서 지원이 팍팍팍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내년에 하나 진짜 기대도 되지만 최재훈 선수가 또 몸값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내주셨고 최은성, 이태양, 이영종 요 3명 영입으로 5강 싸움이 가능할까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선발 투수진을 이런 쪽에서 좀 성장이 좀 받쳐준다면 뭐 문동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뭐 선발로 들어와서 뭐 풀타임 뭐 띄워주고 뭐 이런 성장이 동반된다면 그렇죠. 아마 뭐 의외의 결과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KSJ님께서 하나 유격수 메워야 할 텐데 오선진이나 신봉기 말고는 내야수 FA가 김상수 선수는 이제 수원, 이제 KT 이적이 좀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 유격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타이밍이요. 하주석 선수 사실 그 음주 그 사고가 만약에 FA 시장이 열리기 전에 만약에 그때 발생을 했다면 하나가 좀 플랜을 좀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FA 시장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마침 유격수 중에 FA 자원이라고 나온 선수들은 좀 특히 이제 뭐 노진혁 선수라든지 뭐 김상수 선수 사실 링크된 구단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그렇기 때문에 노진혁 선수도 이미 롯데하고 이해가 많이 됐었고 김상수 선수도 아직 뭐 발표는 안 났지만 사실 KT하고 좀 얘기가 좀 많이 진전이 되는 사실 뭐 지금 한 세부적인 조율 단계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남은 선수가 김상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뭐 김상수 선수 영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에 나와 있는 뭐 그런 금액이나 이런 걸 다 뒤집어야 되는데 훨씬 얹어줘야 되는 상황. 오버페이가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서 영입을 해야 되냐? 그런 쪽에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 팬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유망주들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박정현, 한경빈 쓸게요. 혹은 이제 박정현, 문현빈 써야죠. 박정현이 터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원래 주전으로 뛰고 있었던 선수가 불의의 사고, 부상이라든지 혹은 이탈이라든지 이런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메우는 선수, 그 자리를 탁 치고 나가는 선수가 결과적으로 이제 스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팬분들께서는 또 기대치가 있으실 것 같고 또 이태양 형이 원래 좀 예견이 되어 있었는지 사실 SSG 입장에서도 올 시즌에 굉장히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준 선수이기 때문에 좀 잡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또 이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SG는 사실 이미 그 BFA 단연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금액을 좀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그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요. 외부 FA 영입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FA가 지금 이태양 선수하고 오태훈 선수가 나왔는데 둘 다 어떻게 뭐 좀 이렇게 금액을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잡으면 겨우겨우 그 셀러리 캡을 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태양 선수가 이번에 인기가 좋았어요. 시장에서 한 서너 개 구단이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FA 1호 계약을 원종현 선수가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기준점이 된 거예요. 원종현 선수가 4년에 25억에 키움 히어로즈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두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태양 선수에게도 좀 가이드라인이 될 됐다.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SG는 이런 시장의 상황에 흐름 때문에 조금 잡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SSG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다른 팀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렇죠. 생각도 네.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이태양 선수 가족의 힘으로 하나행 태양이 형 웰컴백 홈 다롱이 형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태양 선수 가족이 또 대전에 있다고 들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대전으로 이제 이태양 선수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친정팀 복귀를 했는데 확실히 이제 한화 이글스가 내년 시즌 뭐 외국인 선수도 둘도 있을 것이고 또 문동주 선수도 있고 뭐 김서현 선수도 있고 뭐 장민재 선수도 좋은 있고 선수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사실은 이제 선발진이라든지 이게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 특히 한화 이글스가 그동안 좀 답답했었던 부분 타선을 이끌어줄 중심이 없었다라는 이제 맞아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 최은성 선수 영입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6년에 90억입니다. 네. 저는 최은성 선수가 제가 LG도 담당을 하잖아요. 네네네. 최은성 선수 보면은 정말 성실하고요. 예.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LG에 있을 때 또 특히 그 김현수 선수가 이제 좀 주장하고 이럴 때 그렇죠. 또 많이 따르면서 또 김현수 선수의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건 다 지켜본 선수예요. 예,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잘 본인이 습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화에서 좀 자기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좀 후배들을 좀 이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돼요.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가 사실은 이제 스토리가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육성 선수 출신으로 입단했고 또 이제 병역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현역으로 아니 저 이거 듣고 아니 그런데도 이렇게 역경이 장난 아니야. 기량 유지가 가능한가 혹은 이제 이 포텐셜을 뒤늦게라도 이제 터트리는 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역경이 있었던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또 이제 한화 이글스로 가서 젊은 선수들에게 좀 모범이 되어 준다면 정말 좀 보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타선에 4번 타자 부재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노시환 선수와 함께 한번 타선을 이끌어갈 그런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용종 선수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매체에서는 이제 뭐 5년 계약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계속 뭐 협상 중인 것 같더라고요. 가장 원하는 구단은 역시 한화일 것 같고 또 이제 키움 얘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종 선수? 이용종 선수가 처음에 퓨처스 FA로 나올 때 그때부터 이미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가성비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이 퓨처스 FA 규정을 보면은 뭐 올해 그 연봉의 100%를 100%를 줘야 되고 뭐 보상금도 뭐 연봉 100%만 주면 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래서 이용종 선수 올해 연봉이 1억 2천이니까 다 해서 2억 4천만 드리면은 이거 영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KBO에서 이 단연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그냥 2군 FA가 아니라 그냥 FA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퓨처스 FA 규정에 단연 계약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그리고 그 연봉도요 내년에만 그 올해랑 똑같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 만약에 단연 계약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라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2024년이나 25년에는 연봉 뭐 아무렇게나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간도 지금 늘어났죠. 그러니까 뭐 그에 따라서 금액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협상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영종 측에서도 이거를 지금 알고 좀 단연 계약을 조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이게 2군 FA 제도가 사실 이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듣는데 드는 생각, 야 이거 되게 허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드는데 복잡하고, 사실 이영종 선수가 이렇게 안 나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단연 계약이 가능했는지도 아예 모르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 진짜. 이게 사실은 이제 올해만 실행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단연 계약이 됐어. 요걸 이제 올해 와서야 알게 됐다는 것도 사실 좀 놀라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역시 이제 하주석 선수 얘기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 2구는 배트 직접 사야겠네. 김현철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LK90님 하주석이 수비 잘했어요. 공격도 잘했어요. 있으나 마나 하주석 없어도 똑같다고. 차라리 유망주 기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요 내야수 문제, 그냥 뭐 유격수 뭐 혹은 이제 내야수 유망주로 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채팅창에 많으신 것 같아요. 사고 친 놈 버린 거죠. 신명철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하나 쪽에서는 지금 뭐 트레이드도 해보고 뭐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지금 유격수라는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로서는 70경기 뭐 출장 정지가 유력한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또 규정이 조금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구단에서 뭐 추가적으로 징계하고 이럴 수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 징계, 내부 자체 징계도 더 할 계획이다. 이런 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KBO가 우리가 차라리 그걸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뭐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테니 요대로만 하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는데, 지금 70경기가 뭐 70경기를 빠진다? 어쨌든 뭐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어떻게 뭐 하주석 선수를 뭐 어떻게 방출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상황이. 팬분들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글쎄 이게 뭐 의견이 좀 뭐 여러 가지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뭐 사실 방출은 했다면 이미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영입 후보 선수가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선진 선수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오태곤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영입 계획은 없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좀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까요? 하나이글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FA로 유격수 자리를 보강한다는 생각에는 좀 회의적이고요. 지금 하나는 좀 뭐 이미 뭐 계약이 된 선수도 있고 거의 뭐 계약이 임박한 선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다만 이제 외부 FA 영입이 지금 한 명이 더 가능한 한 자리가 남았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지 않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뭐 물론 지금 뭐 다시 열정으로님 말씀처럼 FA 영입했다고 가을 야구 간다 뭐 어이가 없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뭐 한화이글스가 이 당장 이렇게 3명의 선수를 영입했다고 해서 내년에 뭐 당연히 뭐 가을 야구 갈 수 있다 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어쨌든 저는 팬분들에게 뭔가 기대할 만한 껌덕지를 지금 스토브리그 때 안겨줬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즌에도 아예 시작부터 이 스토브리그 철수한다 이런 얘기하면 겨울을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맥이 빠지잖아요. 내년도 어차피 뭐 볼 것도 없이 뭐 10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즌을 시작하는 것과 그래도 누구는 잘했으면 좋겠다. 누구 보는 재미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한화 팬분들께서 굉장히 또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댓글 좀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한번 Q&A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아까 위에서도 그렇고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FA 안 잡는 거냐. 지금 뭐 김상수 선수도 또 놓치는 것 같고 지금 소식이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뭐 들리는 소식 없나요? 사실 가장 지금 조용한 팀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외부 FA나 이쪽은 지금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10위 하나도 보강하지 9위 두산도 양의지 선수 데려오고 뭐 8위 7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결국에는 가을 야구 경쟁을 하다가 막판에 좀 고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FA 안 사? 삼성 팬분들 좀 화가 났을 것도 같아요. 이게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내부 경쟁을 통해 가지고 좀 뎁스를 좀 키우자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마무리 훈련도 뭐 일본까지 가서 뭐 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지금 폭풍 보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전력적으로 이제 점점 좁혀지면 삼성도 결국에는 내부 성장이 없이는 내년 시즌에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은 셀러리 캡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다오님 삼성은 도대체 왜 셀러리 캡이 꽉 차는 거냐고. 아니 이 셀러리 캡 제도가 사실은 뭐 물론 이제 팀 간에 너무 과열된 경쟁을 막겠다 뭐 이런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돈을 쓰고 싶은 구단에게도 족쇄처럼 작용한다는 게 조금 그렇죠. 저는 약간 갸우뚱하게 돼요. 아니 뭐 그건 자유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리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 사실 이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게 뭐 미국 프로야구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마켓마다 너무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그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이 좀 균등한 경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에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게 한정된 구단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키움히어로즈 한 구단밖에 없고 나머지 9개 구단은 다 이제 뭐 모기업에서 이렇게 받아서 쓰는 건데 셀러리 캡이 대체 왜 필요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기는 한데 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도 한 가지 조금 좀 의아하다고 할까요? 그 FA가 올해요.
그 자격 연수가 1년이 그 단축이 되면서 네. 올해 시장에 선수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FA는 선수들은 넘치는데 갑자기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네. 가격이 올라가요. 네. 오히려 그 폭등할 선수는 또 폭등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러니까 원소속 팀들이 사실 좀 잡기 어려운 이유 이런 게 갑자기 이런 셀러리 캡이 뭐 도입이 됐죠. 이런 여러 너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장도 오히려 더 과열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라핌모님 문제는 2년 연속 오버되면 신인 지명권이 날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몸살이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미진엽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사치세만 있지 않고 지명권이 떨어지니 다들 막 못하는 것 같다. 치명적이죠. 맞습니다. 요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쉽지가 않네요. 이 선수 영입에 있어서 좀 원하는 구단들 또 혹은 보강을 하고 싶은 구단들도 원래 좀 이제 선수들의 몸값이 좀 큰 구단이라면 이 체질 개선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한 이게 또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삼성은 포수 트레이드에서 불펜 투수 영입이 유일한 영입일 듯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 포수 트레이드 사실 이제 포수 뭐 유강남 선수도 팀 찾았죠. 또 양의지 선수도 두산으로 복귀했고 박동원 선수도 LG로 갔고 또 이제 박세혁 선수가 또 NC 간다라는 얘기도 많으니까 이 시장에 포수 FA 4명이 모두 팀을 찾은 상황. 이러면 이 포수 없는 구단이 이제 어떡하냐. 특히 이제 기아 타이거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이 포수 트레이드도 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 뭐 트레이드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손해 볼 거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안고 가도 상관이 없고. 뭐 강민호 선수, 뭐 김태군 선수, 뭐 김대성 선수 이렇게 3인 체제로 뭐 가도 돼요. 그러니까 뭐 약점으로 보니까 뭐 불펜이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면 뭐 좋은 거고 트레이드가 카드가 맞춰져서 그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뭐 크게 아쉬울 거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요. 포수 주고 어줍지 않은 불펜 데리고 올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럴 수 있어요. 보니까 그게 차라리 합당할 수 있어요. 프런트도 조금 이제 고자세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한승택 주요상 카드 1년 그냥 가고 돈 쓰지 말고 2024년 이지영이나 김태군 잡죠. 이용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를 또 보고 계시네 또. 그래요. 또 그냥 기아 타이거즈는 조금 이제 박동원 선수를 영입하면서 잃은 게 많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시장에 보내준 그런 또 이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현희 어떻게 되냐고 한현희 소문 좀 알려주세요. 너무 조용해서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한현희 선수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네. 사실 뭐 한 많은 구단은 아니지만 몇 개 구단에서 좀 관심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아예 없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너무 조용해서 지금 뭐 아예 뭐 움직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씩 뭐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슬슬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다이노스가 이제 양의지 선수 그리고 노진혁 선수를 놓쳤습니다만 이 박민우 선수 그리고 또 이제 박세혁 선수와도 또 계약 임박이라는 소식이 있죠. 그리고 이제 김상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지 선수를 놓친 NC 다이노스 프랜차이즈 스타 박민우 선수와 초대형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 무려 8년이고요. 총액 14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인데요. 보장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5년 최대 90억 원 보장 그리고 이후 계약 실행을 포함한 3년 옵션 50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적에 따라 최대 8년간 NC 유니폼을 더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이 옵션 달성 여부는 이제 뭐 그동안 해왔었던 것처럼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8년 계약 이제 두산 베어스 내야수인 허경민 선수가 체결했던 7년 최대 85억 원을 뛰어넘는 최장 계약 기록인데요. 이번 스토브리그 내야 최대어로 꼽혔고 통산 타율 3할 2푼의 성적을 올리면서 꾸준히 NC 타선을 이끌었죠. 그리고 이제 FA 시장 마지막 포수 이 박세혁 선수와도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창원을 방문해서 NC와의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뭐 4년 50억 원이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역시 이제 노진혁 선수의 이탈이겠죠. 4년 50억에 롯데자이언츠로 또 이적을 했는데 어쨌든 또 이 노진혁 선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NC 팬분들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창단 프랜차이즈 스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2시간 반 만에 답을 달라라고 했었던 이 협상 비하인드가 또 공개가 되면서 팬분들
팬분들께서 이제 또 분노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박민우 선수 얘기부터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 박민우 선수 또 시장 최대여, 특히 이제 이루수이다 보니까 LG 트윈스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영입 경쟁에 뛰어든 팀 있었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LG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사실 박민호 선수의 경우에는 이 양의지 선수가 두산으로 간다고 발표됐을 때 이미 뭐 NC 뭐 잔류가 확정이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NC는 양의지 선수도 뭐 잡지 못했고 결국에는 노진혁 선수도 뭐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박민우 선수마저 잡지 못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팀의 얼굴과도 같은 선수가 한 명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박민우 선수한테 좀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미 그때 NC 쪽으로 거의 뭐 기우는 상태였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계약 기간이나 뭐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좀 늘어난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박민우 선수의 계약 조건 요 어떻게 보시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8년 140억 이 보장 계약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5년 90억인데 2년에 3년 50억 원의 이 옵션까지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NC하고 박민우 선수하고 협상할 때요. 박민우 선수 쪽에서 조금 요구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좀 많이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또 뭐 젊은 선수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NC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지금에 나온 5+3년이거든요. 뭐 기간 많이 해줄게. 대신 우리가 중간에 5년 한번 자르자.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3년 붙여줄게. 이래도 어쨌든 8년이잖아요. 그렇죠. 8년 계약은 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NC 뭐 합의점을 되게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기간이 늘어나니까 뭐 금액도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좀 다소 늦게 합류를 했고 팀에 또 이제 징계 때문에 또 늦게 합류를 했고 좀 좋지 못한 예년에 비해서는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산 타율이 3할 2푼 커리어가 뭐 그렇죠. 정말 뭐 짱짱한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본인도 같고 그 부분은 자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노진혁 선수는 또 롯데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비하인드가 또 밝혀지면서 조금 임선남 단장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배경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혹은 이제 롯데자이언츠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러니까 NC 얘기를 먼저 하자면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FA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내부 FA가 7명이나. 거기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빅3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양의지, 박민우, 노진혁 이 세 선수 아닙니까? 근데 양의지 선수하고 박민우를 만약에 똑같이 잡았다. 그러면은 셀러리 캡 때문에 노진혁 선수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또 두 선수 또 다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NC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양의지 선수한테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결과를 그거를 뭐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뭐 지금 뭐 셀러리 캡은 좀 여유는 생겼는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으로 또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를 잡으면 이제 누구를 못 잡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좀 협상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참 저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도 무슨 150분 안에 확답을 달라니 우리도 퇴사하거나 이적 생각은 그거보다 더 신중하게 한다. 김지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노진혁 선수가 가장 서운했었던 게 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딱 땡 10시 땡 12시 땡 치자마자 이제 롯데는 연락이 왔는데 NC 원소속 구단에서는 2시간 반 안에 뭐 어떻게 할지 답을 주시오 이러면은 마음이 떠날 것도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롯데가 또 마침 또 적극적으로 또 달려들었기 때문에요. 마음이 더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고요. 하여간 이번에 참 롯데가요 정말 과감했어요. 배팅을 진짜 과감하게 해서 선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진짜. 그니까요. 진짜 이 간 보는 것도 없었고 사실 그냥 이제 확 질렀어요. 그 금액 먼저 그렇게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는. 이게 원소속 구단이라 좀 이렇게 저울질해 가면서 이렇게 살짝 얹어주고 이러면 보통 선수들은 그냥 원래 뛰던 팀에서 남는 게 좀 기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확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딱 탁탁탁 하면서 조금 이제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러니까 NC도 깜짝 놀란 거죠. 뭐 50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NC도. 아 그래 이게 결국에는 성민규 단장이 한번 48시간 드릴 테니까 답 주세요. 이랬다가 이러니까 큰일 나는구나. 이거를 좀 학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바로 FA 시장 개장하자마자 연락했다라는 거 노진혁 선수에게는 또 큰 좀 접근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었던 이 김상수 선수의 거취 사실 이제 수원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NC도 어떻게 보면 노진혁 선수가 지금 이적을 했기 때문에 내야수 한 자리가 지금 빈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NC는 내야는 지금 외부 FA 보강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인선한 단장하고도 얘기도 좀 해봤는데 통화하면서 내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하고 좀 매칭이 되는 선수가 좀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아마 뭐 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내부에 또 젊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선수들에게 좀 기회가 갈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또 NC 다이노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VM님께서 유튜브에 VMXM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모기업이 돈 많아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게 증명된 셀러리 캡 스톱 리그였네요.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땐 앞으로 장기적인 이 연봉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의 이 사치세 계산은 사실 연평균 금액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샐러리 캡은 어쨌든 당해받는 연봉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딱 계약 기간에 맞춰서 잘 분배를 해놓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또 팀들이 플랜을 짜내야 될지 이런 것도 계산하기 힘들겠다. 미진염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NC는 그럼 이제 강제 리빌딩인가요? 이런 질문하십니다. 다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근데 리빌딩을 하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제 박세혁 선수도 결국에는 그렇죠. 데려오게 되면은 이게 참 NC 입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양의재 선수가 가면서 이제 근데 포수 내부 자원들도 지금 부상 선수도 있고 김영준 선수가 지금 수술을 받는 바람에 만약에 그 선수가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좀 이렇게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겠지만 지금 부상 때문에 좀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FA 보강이 이뤄져야 되는 지금 상황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박세혁 선수가 이 대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4년 50억 선이다. 이런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게 사실 이 노진혁 선수 놓친 돈을 그대로 이제 박세혁 선수에게 보낸다. 이게 약간 저는 예전에 롯데자이언츠 또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왠지 알 것 같아요, 왠지. 이 민병헌 선수 사업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강민호 선수 무조건 잡아야 돼. 강민호 무조건 잡아야 돼 하다가 강민호를 놓쳐버리니까 그러면 어떡해? 이거 80억 붕 떠버린 거 어떡해? 에라 모르겠다. 민병헌 사야지. 약간 그 느낌이 나서 이게 좀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뭐랄까요? 패닉 바이라고 하죠.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예, 포수라는 자리가 또 KBO 리그에서는 또 좀 비중이 좀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박세혁 선수도 사실 지금 두산에 있는 것보다는 또 이적을 해야 또 그러게요. 이미 양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NC가 물론 포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시장에 이 포수가 필요한 구단이 몇 구단이나 이제 남았느냐 요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LG도 박동원 선수 데려왔죠. 또 이제 롯데도 데려오고 연쇄적으로 또 두산도 양희 선수 데려오고 이러고 원래 이제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안방이 또 풍부하고 이런 구단을 또 생각해봤을 때 사실 지금 안방 보강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팀은 사실 이제 기아랑 NC 이 정도 SSG 근데 SSG는 샐러리 캡 때문에 돈을 못 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노진혁 놓쳤고 지금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너무 패닉바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김태군 선수를 트레이드한 게 이렇게 또 스노우볼이 구른 것 같다. 트레이드한 게 제일 큰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트레이드 할 당시만 해도 전혀 이렇게 상황이 이어질지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김상수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상수 선수 그냥 궁금합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KT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진전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 많이 사실
진행이 됐고요. 네. 예, 예. 삼성에 잔류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고졸 유격수로 딱 입단해가지고 이 지금 박진만 감독 있을 때 등록 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진만 감독을 어쨌든 밀어내고 유격수 차지하고 우승을 또 차지한 이 왕조 유격수인데 또 이렇게 뭔가 좀 협상다운 협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제 다른 팀으로 보내는, 특히 이제 KT로 또 보내는 게 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몇 시즌 동안 이제 김상수 선수가 보여준 성적이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뭐 유격수면 유격수, 또 이루수로 가라고 하면 또 이루수로 가고, 또 이게 좀 약간 아픈 손가락처럼 또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김상수 타격이 너무 삼성 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 내야 근데 또 이제 오선진 선수를 또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선진 잡을 바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T가요, 심우준 선수의 그 입대 때문에 이미 뭐 FA 시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격수 보강을 첫 번째 과제로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워낙 적극적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저기 하나로 갈 가능성 있나요? 인생의 파도타기니 이게 김상수 선수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격수 이제 아까 저희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제 하드석 선수 돌아올 때까지 유격수 이 유망주 선수들 또 써보겠다. 뭐 이런. 지금 의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걸로는. 네네. 지금 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외부 쪽으로 뭐 보강이 만약에 없이 이렇게 뭐 유격수를 뭐 운용을 한다 이러면 지금 일단은 박정현 선수가 유력 후보인 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은 이제 주전 유격수로 이제 이재현 선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우창님, 안타깝습니다. 폰 배경 사진. 김상수 잠금화면 사진 김상수 유니폼도 있고 김상수 사인도 있는데 제발 나가지 마. 어떡해. 김상수 선수가 워낙에 또 팬 서비스가 뛰어난 훌륭한 선수이다 보니까 이 추억이 맞습니다.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프런트 입장에서는 홀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거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실시간 아니라 녹화분 최초 공개인가요? 처음 봐서 얘기하셨는데 라이브입니다. 윤오빠 멋지나님 앞으로 또 오전 10시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리액션 귀엽다고. 리액션이 해자. 지금 제가 본인이 이러는 게 말할 맛이 납니다. 이게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원래 옆에서도 이렇게 리액션 딱딱딱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는 것도 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수 선수 또 다른 팀 가서 연쇄 사인 해주세요. 또 이런 얘기 있는데, 물론 다른 팀에 가서도 또 그 새로운 팀에서도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선수라는 거 그럼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성 선수 협상도 또 궁금합니다. 이근이군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또 들려오는 소식 있으신지? 사실 김진성 선수는 뭐 FA를 신청을 하긴 했지만 본인이 사실 가장 어려운 시기 방출을 당했을 때 자신을 받아준 팀 그 LG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 이런 걸 굉장히 간직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게 뭐 타구단을 이적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FA를 시청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롯데도 유일한 내부 FA 강연구 이야기해 주세요.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김진성 선수와. 사실 좀 들리는 얘기는 사실 크게 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는 워낙에 지금 큰 계약들이 앞에 쭈르륵 막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금씩 좀 들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다른 이제 좀 큰 덩어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야 이런 선수들도 좀 이제 진짜 필요한 팀, 사실 이제 알짜배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들도 소식도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데는 60억 남았는데 계속 투자할까요?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누구냐 박세영 선수 연장 계약까지 또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FA시장 다 써버려야 되는 건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 부분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은성이랑 강남이 보낸 이유가 우리 푸차 지원이 때문에 오지환 선수 얘기도 하고 계시죠. 오지환 선수 지금 이를 갈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하잖아. 4년 40억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40억이 무슨 뭐 그냥 연가 계약이 돼버렸어요. 전준우 선수도 좀 어떻게 해줘. 4년에 34억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LG는
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셀러리 캡을 좀 넘지 않으려는 좀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다고 또 뭐 올해만 FA 시장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오지환 선수가 내년 끝나고 다시 또 FA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좀 묶으려는 생각이 좀 커요. 크긴 큰데 이게 결국에는 오지환 선수 마음에 달린 겁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LG도 사실 좀 섭섭지 않게 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또 도입이 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노진혁이 50억 크크크 다오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 노진혁 선수를 물론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못 받았다라는 거죠. 이건 거꾸로 이 오지환 선수가 이게 참 이게 선수들마다 돈복이라는 게 이게 진짜 시기도 맞아야 되고요. 진짜 이게 FA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소식도 듣고 싶어요. 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지금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SG 같은 경우도 이제 폰트 선수는 또 어쩔 수 없이 메이저리그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해외 쪽에 지금 그 구단들에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입하는 선수가 뭐 클리블랜드 유망주 출신의 선수도 데려오는 것 같고 또 이제 타자도 이제 헤레디아 선수인가? 그 선수 또 영입하는 것 같고 이미 롯데자이언츠도 역시 내년 외국인 선수 구성을 또 맞춰놓은 정말 좀 빠르게 좀 이미 또 행보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오늘도 한 40분 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유튜브와 네이버 TV 이제 동시 송출로 한번 방송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역시 네이버 TV에서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 계셨고 또 채팅도 또 열심히 치셨고 이게 사실 좀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로 오시면 시청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TV로 오시면 이제 여기서 보시다가 유튜브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채팅을 저희가 좀 더 체크하기는 편안한 것 같고 유튜브는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가니까 저희가 좀 체크를 못한 부분은 오늘 오늘 나 채팅 쳤는데 왜 안 읽어줘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제가 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쪽 댓글 보시느라고 눈이 가자미 눈이 될 것 같아. 가자미 눈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가 좀 잘 체크를 해서 댓글도 많이 소화해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들 아시죠? 저희가 비시즌에는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을 하게 되겠고 안치홍 의원님 왜 안 나오시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안치홍 의원님은 아마 이 12월 1일 이제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에는 또 저희가 다른 기자분들과 또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